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영상의 학생들 얘기가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조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그 설명의 전달력을 위해서 저는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이격거리를 두니까요. 여러분 안심하고 이제 들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수선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 뭐 면담하고 또 부모님들 오시고 이렇게 얘기들 나눠보면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저한테 묻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고요. 어쨌든 그 신림동 지역에서 특히 학원 지역에서 발병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동선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뭐 시공만한 학생들이 술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자리에서 많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은 도처에 열려 있고 널려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위험성을 이제 감안하면은 학원에 오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마음에서는 객지로 보낸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이 장소는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작은 강의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300인 이상 대형 학원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큰 본관은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12일부터 공부하게 될 학습관들은 이거보다는 규모가 조금 크지만은 300인 이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 강의로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신림동으로 와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 말씀은 조금 더 진행하면서 드리고 오늘 이제 설명회를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격생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럽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1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들으면서 내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뭐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그 전에 합격생이 나와서 설명회 하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눈길로 이렇게 봤던 그런 경험을 가진 학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뭐 적용직 3등, 뭐 11등, 그 다음에 1학년 12등 이렇게 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서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흔한 학생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명회 이제 저희들이 섭외하면서 이렇게 전화 돌려서 시간 괜찮으냐 이렇게 해서 괜찮은 학생을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불러 모으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하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그 일행 합격생 1등에서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들이 6명입니다. 적용직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들이 5명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수석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최연소는 매년 저희들 학원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수석을 저는 이제 올해 기대하고 있어요. 올해. 작년에는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오태관 학생, 제가 수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3등인데, 2등하고 점수차가 0.00 뭐 이렇게 납니다. 평균이. 그 1등하고 점수차가 평균 뭐 1.2점인가 이렇게 나니까 근접한 성적이었고, 학원의 성적이 사실은 이제 본시험 성적하고 비슷합니다. 그 두 번째 나왔던 그 최성희 학생하고 이렇게 보면 오태관 학생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경쟁하던 입장이었어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 데이터상으로는 오태관 학생이 약간 안정적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성희 학생은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뭐 11개월, 12개월 하는 학생이죠. 그 들쭉날쭉이 좀 있었어요. 어떤 날이 이렇게 올라갔다 어떤 날은 좀 내려가고. 그 다음 마지막 설명했던 라오선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키가 크지 않아요. 저만해요. 그래서 농구 선수 이제 그만두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동국대학교 공대를 갔어요. 공대를 갔다가 이제 5급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5급을 해서 합격한 경우인데, 그 학생들 일반 행정 11등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랑 같지만은 우리 학원에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맡기셔도 되고, 또 그 뭔가의 중심에 이제 학원의 시스템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좋은 학원, 좋은 대학의 기준이 학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대학이 좋은 게 대학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좋은 거죠. 학생들이 좋으니까 이제 좋은 대학이 된 것이고, 우리 학원에 이제 매년 느끼는 그 복 내지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학생복이 있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그 학생들이 이제 경쟁하고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좋은 학생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합격 예상 인원을 저희들이 한 70명 내지 8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우선 집단들이 더 이렇게 학원에 이제 호소문을 듣고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좋은 그룹으로 많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한 2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은 오태관 학생하고 이 최승희 학생은 10월부터 만날 거예요. 그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내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합격생 중에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분을 또 이제 중간에 지도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거니까 일단 그 고시를 출발하는 시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앞서고 안정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 하나하나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설명에 부모님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고 접수할 때도 부모님이 많이 오시는데 정말로 좋습니다. 부모님 오시면은 그래도 어린 학생들보다는 경험치가 많으시니까 판단을 잘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세요. 되도록이면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얘기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판단에 도움이 되니까 어떤 학생들은 뭐 부모님까지 오시냐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는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같이 오신 거는 너무 잘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등록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한번 더 들리셔도 괜찮고 중간에 또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한번 또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의 진행 주제입니다. 한 1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번에 이제 고시에 도전할지 말지 이걸 고민하는 단계가 지금 시기에는 조금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고 두 번째 내 고시하는데 1번하고 연결된 고민이겠죠. 내가 합격할 수 있는가 이 고민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그 3번에 이제 고시를 도전하면은 뭐 결국은 이제 연결된 고민인데 고시 도전했을 때 위험하지 않냐. 우리 삼촌 친구가 10년째다. 뭐 이런 위험성, 장기화되는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있는가. 그 다음 고시를 하기로 결정하면은 지금 시기에 진입해야 되는지 내년인지 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에 도전할지 말지 이렇게 결론을 제가 먼저 내드리면은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위험만 막으면 돼요. 위험만 막으면. 그러니까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고시는. 열심히 하는 학생 중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실패는 가능한데 그 과정이 시행착오로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우 수도를 보겠습니다. 뭐 성공하면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끔 학생들이 뭐 5급 되면 뭐가 좋은가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뭐가 좋은가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비유하면은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금융감독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나와서 거기 동료들의 그 아들, 딸들이, 자제분들이 이제 저한테 옵니다. 그 감독원에 누구누구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옆에 이렇게 근무했던 친구 애들도 오고 또 이렇게 부서를 하나 건너서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분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원 모임에 제가 나가보면은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하면은 특히 재경부 쪽에 통제를 많이 받아요. 금융감독원이. 저한테 묻습니다. 뭐 누구누구 사무가 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물으면은 제가 아는 친구들이 80%고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제 동기나 우리 약한 선배들, 그러니까 제 또래 우리 감독원에 있는 간부들이 의뢰 입장에서 만납니다. 의뢰 입장에서. 그래서 뭐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아유 사무관이면 까다롭다. 전화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역할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듣는 입장인데 그런 위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이 되면은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들이 확보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한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가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넓어져요. 그 남은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점이에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겪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이고 실패하는 거죠. 경제 손실이 월 63만 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월 67만 원 정도 학원비가 한 달에 67만 원. 그 다음 휴학에 따른 학업 손실. 그 다음에 사회 진출이 지연되는 부분인데 결정적입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67만 원
우리 애가, 큰애가 98년생입니다.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이제 놀면은 제 생각에는 이 돈 쓰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금액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도전을 한다.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정적 금액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휴학, 뭐 많이들 하죠. 괜찮아요. 괜찮고 사회 진출이 지연된다. 사회 진출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준비된 상태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패한 경우의 리스크가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다음 대책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패하면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가세요, 그냥. 근데 아마 그 학생들이 5급을 준비하는 그 이유는 저는 알아요, 저는.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압니다. 이 학생들이 민망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건데 그냥 단순한 직업을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꿈이 있을 겁니다. 이걸 넘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부분이 이제 좌절되는 거죠. 좌절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시고 안 되면은 일단 생활인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감들이 우리 학생들이 가는 데를 나열하면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나 하다 안 되면은 공사공단으로 가시고 내년에는 7급 시험이 똑같아지니까 과목이 똑같아지니까 7급으로 가든지 이렇게 테러들이 있어요. 테러들이 있고 그 다음 국립외견을 실패하면은 뭐 코트라 가시든지 7급 외무영사직 가든지 아니면 국가정보원을 가세요. 매년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는 경로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젊은 시절에 큰 꿈은 좌절되지만은 그 최소한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해서 꼭 붙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리스크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로 사회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른된 입장에서 보니까 문과생이 지금 상태에 사회 그대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대접 못 받아요. 그 뭔가는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 합격하면 최선이고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예요. 대학 4년을 그냥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 나가서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는 실패하더라도 실력이 쌓인 상태로 실패하면은 B플랜이 작동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좋지 않은 고단한 미래가 이제 열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7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7급하고 5급 과목이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는 불일치가 있죠. 불일치가 있는데 내년에는 똑같아집니다. 1, 2차 똑같아요. 지금 5급이 2차 과목 1하고 그 다음 1차 과목이 피셋 헌법인데 7급은 1차는 피셋만 보고 2차에는 헌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 7급, 5급을 실패하는 학생들을 현 상태에서 7급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을 시키는데 그 학생들이 3월에 1차가 안 되고 8월에, 원래는 조금 늦춰졌죠. 정상적인 8월인데 저희들이 4개월 과정을 한번 시켜보면 합격률이 37% 정도 나와요. 과목이 다른데도.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7급 학생들하고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초 역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과목이 완벽하게 같아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완벽하게 맞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7급은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몫이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피셋은 무조건 걔들 몫이고 그 다음에 7급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그 학생들은 평균 합격 연령이 30세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7급만 볼 때는 난이도가 낮은 시험인데 오래 걸리는가 하면은 그 어렵게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20문제다 이렇게 하면은 한 4문제에서 6문제 어렵게 내는데 이 7급만 준비하는 학생들 그걸 대처를 못해요. 근데 5급은 그게 일상입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쉽게 맞히고 쉬운 문제만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이 학생들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급은 이제는 5급하고 병행하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런 시험이 됐어요. 내년에 계획을 조금 세워드리면은 내년에는 하지 마시고 2021년은 7급 보지 마시고 그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 낮은데 너무 도전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은 꿈꾸는 대로 도전하세요. 꿈꾸는 대로. 그래서 2022년에 혹시 3월에 1차를 실패하게 되면 바로 7급을 보세요. 그럼 3월부터 해서
8월 7급을 준비하면 기간상으로 넘쳐요. 우리가 충분히 18개월 동안 준비했고 또 4개월 동안 준비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정상적이면 합격해요. 실력으로 볼 때는. 합격한 다음에 다시 한번 5급을 하세요. 이때는 학교로 돌아가서 그때는 학원 오지 마시고 7급은 학업 유예가 됩니다. 학업 유예가 되니까 그때 공부가 쌓여 있으면 7급 되고 7급은 이렇게 좀 안전판으로 남겨두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5급을 준비하면 기회를 훨씬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저희들은 원합니다. 3월에 1차 합격하고 6월 말에 5급 2차를 보고 그냥 그대로 7급 시험장에 가세요. 그대로 가시면 아마 합격할 거예요. 실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도 우리 5급 시험을 치고 7급 시험 그대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조금 준비해서. 그 학생들은 거의 다 붙습니다. 현재 상태도 그런데 내년에는 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7급을 5급하고 지금은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전 5급을 준비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없습니다. 그냥 준비한 대로 가서 보면 되니까 지금 혹시라도 7급에 이렇게 관심 많이 가 있더라도 5급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보내는 객관적 능력을 잘 가늠을 못합니다. 가늠 못하는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가늠하는데 저희들 현장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다른 능력입니다. 또 다른 능력인데 실제 얘를 치과마가로 꼭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7급을 한 10년 강의했는데 그때 가르치다 보니까 그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나온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인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7급 하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 시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환불을 시키고 신림동으로 보냈어요. 그 법에 대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하다 신림동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에 사법시험 1차가 되고 사실 있을 때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2차가 됐어요.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원에서 4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냈는데 사진을 찍어서 연수원장 상을 받는 걸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됐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혹시라도 내가 대학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위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이 도전하시고 그 도전에 혹시라도 미진함이 생기면 7급으로 낮춰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으니까 7급을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하게 되면 흥이 좀 덜 날 겁니다. 그냥 직업 얻는 거니까 그럼 본인의 에너지가 본인의 능력이 100% 발휘되지 않아요. 지금 높게 도전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낮게 도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고시예요, 고시.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재능을 뒷받침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 착각인 겁니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렇게 하죠.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여요.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부분도 사실은 선천입니다.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거는 고정요소입니다. 고정요소인데 몰라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잘 몰라요. 테스트를 안 받아봤으니까. 의지 부분도 선천인데 이거는 관리 가능해요. 관리 가능해요.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하게 되면은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혼자 두게 되면 한 작심삼일인데 좋은 그룹에 넣더니만은 계속 공부를 하더라. 하기 때문에 의지 부분은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요게 더 결정적이에요. 적성이나 재능 부분이 결정적인데 구체적 판단 요소는 피세 적응성 1차적입니다. 1차적인데 이 파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피세 처음 쳐보니까 60점이에요. 50점이에요. 내가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판단 자료에 의미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피셋은 공부하지 않고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공부하더라도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시험이든지 오르지 않는 시험은 없어요. 지가 오를 만큼 안 했을 뿐이에요. 왜 이제 그런 판단 미스들을 하는가 하면은 피셋을 잘 하는 학생한테 조언을 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피셋을 봐서 떨어지는 학생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피셋을 잘 아는 학생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이 학생이 본인을 과장하는 측면도 있고 또 원래 잘하는 아주 소수 학생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한 2달 나고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피셋 캠프에 들어가는 우리 1차 조건반 학생들의 합격률이 78%입니다. 피셋 캠프 합격률이.
근데 거기에는 정말로 피셋을 잘하는 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얘들은 피셋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부 다 처음 하거나 나는 피셋이 약해요, 못해요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는 캠프예요. 그 캠프의 합격률이 거의 80% 육박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경험으로는 노력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많이 올라가요. 그것도 그는 일반 공부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대신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자체 풀이를 이렇게 해보실 때 해봤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해봤을 겁니다. 해볼 때 학생들이 90분 시간을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푸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세요. 시간은. 다만 뭐 90분짜리를 뭐 3시간에 걸쳐 푼다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적정한 시간이 한 10% 정도 시간을 추가하거나 예컨대 100분 아니면 110분, 120분까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가지고 그 다음 10문제 풀고 쉬다가 10문제 풀고 5문제 풀고 쉬다가 5문제 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 능력이 지금 상태는 더 적합합니다.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인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은 실전하고 똑같이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훈련 안 했기 때문에. 박지성이 훈련 안 하고 공을 차라 이렇게 하면 찰 수 있겠어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발휘되지 않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과목별 점수가 언어 논리가 높게 나오고 상황 판단이 그 다음 자료 해석은 빵점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자료 해석에서 합니다. 이건 기술적 부분이에요. 이건 기술 부분이어서 빵점 나와도 금방금방 이렇게 올라요. 우리 화면에 등장했던 학생들도 자료 해석이 처음에는 4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녀석은 저하고 상담했어요. 선생님 제가 될까요? 자료 해석이 40점인데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대신에 언어 논리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운 걸 가지고 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 대부분이어서 언어 논리가 거듭거듭 풀어봤는데 40점 이하다. 아니면 50점인데 앞이 전혀 안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입을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건 배운 거니까. 그래야 상황이나 자료는 배우지 않은 사고는 배우면 해결되니까 혹시라도 본인은 자체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는 빼시고 언어만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여러분 실력은 이제 본질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그래요. 그냥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세요. 하시고 저런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하면 노력으로 넘어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시를 대하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해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 도전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부분이 1번이죠. 불합격하는 경우. 이거는 발생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2번, 3번입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돼요. 3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험성은 이겁니다. 2번, 3번이 같은 묶음이에요. 상담하다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특히 3번. 뭐 2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길어졌으니까 3번이에요. 그래서 뭐 한 2년 하다 안 되는데 학원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제가 상담해서 내용을 들어보면은 2년 한 공부가 학원으로 치면 한 4개월 정도예요. 4개월. 우리 학원 기준으로. 그리고 뭐 혼자 이렇게 좀 빨리 오는 학생들이 8개월 끙끙거리면서 뭐 8개월 전에 공부하다 이제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혼자는 힘들어요. 학원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공부한 걸 이제 얘기해봐라 이렇게 들으면은 학원으로 치면 한 2개월. 그것도 밀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안 쌓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나쁜 유형이 또 가장 많은 유형이 2, 3번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예컨대 2년을 공부해 4권 기준 6개월 공부면 3년을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5년을 해도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근데 주변에서는 보면은 학생들이 우리 선배님은 3년 했어요, 5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 몇 면을 보면은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1년 안에 되는 학생들입니다. 시행착오를 했어요. 이 고시 공부가 얼마나 힘든 공부인데 그걸 5년 하겠습니까? 5년을 못 하는 겁니다. 시험시험 한 거예요, 시험시험. 1년에 뭐 시험 다고 하면 열심히 하고 또 놀다가
또 시험 다가오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쌓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에 되고 6년에 되고 좀 빠르면 3년에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자면은 시작할 때 포기할 때 저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여기 이제 표현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제일 전문가죠. 뭐 고시생을 제가 20년 봤죠. 20년 봤으니까 제가 얼추 이렇게 어느 날 내가 몇 명을 봤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20년 보면은. 그래서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우리 학원에 점유율이 80% 정도 됐으니까요. 그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중에 8명이 거쳐가는 학원입니다. 그 다음 지금 행정고시도 비슷하게 이제 경로로 우리 학원 점유율이 지금 80% 정도가 되죠.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아마 그런 경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척 보면은 알지 못해요. 그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애가 뭐 왕이 될 상인가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저 그런 능력은 없고요. 그건 아니고 1년을 가르쳐 보면 그건 알아요. 1년을 가르쳐 보면 되겠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판단은 가능합니다. 근데 시작은 쉬워요. 시작은 쉬운데 시작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애한테 맡깁니다. 애한테 맡겨요. 왜 이제 애한테 맡기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고시를 모르시니까요. 또 이제 고시를 합격한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도 이제 자제분도 그렇게 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는데 벌써 20년, 30년 경험이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니까 애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가 알아서 할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가 뭘 알아요? 우리 애 몰라요. 우리 애 모르는데 우리 애가 뭔가는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그 다음 친구들 얘기 듣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서 3년이 걸리거나 4년이 걸리거나 이렇게 시행착오로 빠지게 돼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되고 시작할 때는 꼭 학원에 오셔가지고 뭐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시작하면 어떤 경로가 최적의 경로인지 이렇게 또 그거는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중요한 부분은 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포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제 포기가 힘든 게 두 갈래 방향으로 나옵니다.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하겠다 이런 경우도 나오고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강하거나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시키기도 합니다. 두 개가 겹쳐 나오기도 하는데 학원에서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원래도 지금까지 지난번 설명회 때보다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10,000명 이렇게 포기시켰어요. 우리 학생들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모르니까 포기를 못 시키고 1년 이렇게 계속 보고 그 다음 시험은 성적 보고 그 다음 본시험의 대처 능력 보고 이렇게 하면은 간격이 큰 애들이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학생이 그렇다고 해서 뭐 능력이 부족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이 시험에 안 맞는 겁니다. 공직 적성 시험이에요, 이게. 그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예컨대 박지성이 야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능력 뛰어나시면 야구라는 종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실패했을 거예요. 체구가 작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뭐 뚱뚱한 이대호, 롯데에 있는 이대호가 축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실패했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베스트를 다 쏟아부었는데 격차가 이렇게 크더라 이렇게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때는 그만둘 때도 학원에 오시면 그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반응은 두 갈래로 옵니다. 고맙다. 학원에 와서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다. 고맙다. 진로에 참고 삼아 우리 애하고 이렇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미련이 남아서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저는 틀린 적은 없어요. 뭐 그 학생이 내 조언을 무시하고 1년 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런 학생일수록 특징이 사람 좋아하고 활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으로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저 이제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합격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2번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요 말만 건져가도 아주 유익할 겁니다. 합격 목표는 내년으로 잡아야 돼요. 내년. 그러니까 2022년이 아니고 2021년입니다. 다가오는 내년입니다.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잡아서 실패하면 한 번만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내년 6월 말에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죠. 한 뭐 9개월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로 여기 오셨다면은 최소 3년 이렇게 잡고 왔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논리적으로. 특히 국립외교원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은 시험 과목이 3과목입니다.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책. 이걸 3년 한다. 그럼 한 과목을 1년 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시험 공부를 한 과목을 1년 해요. 이거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럼 5급은 시험 과목이 많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5급도 3과목이 실질적으로. 5과목인데 형식적으로 경제학, 행정법 이게 각각 2과목이고 2과목이에요. 그냥 덩치가. 그 다음 행정학, 정치학이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파생되는 거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3과목입니다. 그 3과목을 여러분 선배들이 나는 5년 했다. 나는 3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엄청난 시행착오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3과목이니까 수험적 깊이를 더하고 높이를 더하는 데는 3개월이면 됩니다. 그럼 시험장애가 쓸만해요. 쓸만해요. 어느 정도 합격 수준의 공부를 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평하는 것이고 그런 학생들이 그룹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되니까 탈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공부 경력이 짧은 학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정규반이.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2달 더 늦게 이제 시험을 봤어요. 원래 6월에 봐야 되는데 8월에 봤는데 원래는 그 8개월 만 합격생이 제 느낌으로는 서너 명 나올 거예요. 합격생이 8개월 만에. 그 학생들 스스로도 안 믿어요. 근데 6개월 시키면 한두 명 나옵니다. 6개월 시키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컨대 합격생이 서너 명 나왔다 이런 얘기는 그룹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불합격 그룹 중에도 거기에 근접한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열심히 해서 내년에 2차가 되고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가혹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적을 아주 높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은 시험 목표는 내년입니다. 내년이니까 내년 내 시험 도전이 6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행동이 결정될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지,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그걸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서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따 스타트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휴학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부를 위한 에너지 총량이 있어요. 그 총량을 조금 쓰는 겁니다.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노력 대비 성과물이 전혀 없어요. 물론 조금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0입니다. 시험은 100이 돼야 되는데 99 이하 노력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뭐라도 조금 하면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전문적으로 지도받기 전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열심히 노는 겁니다. 열심히 놀고 오세요. 열심히 놀고 오시면 반대쪽 에너지가 충만해요. 야, 이제 공부하고 싶다. 이 상태로 학원에 오시면 탁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최단 기간에 끝을 내야 됩니다. 휴학은 무조건 하시고 학업 병행 고시 공부는 불가이고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건을 좀 해결해야 됩니다. 선생님 아르바이트 하면서 안 돼요. 시작하시면 안 돼요. 또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들이 많이 연락 오는데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뭐 직장 다니면서 한 경험이 있다.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 때. 지금은 없어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때는 왜 그게 가능했는가 하면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지금 학원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합격률이 뚝 떨어지는데 직장 다니면서 합격한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7급이나 9급은 가능합니다. 그건 객관식이니까. 이건 주관식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그걸 이렇게 풀어서 본인 사고력을 형상시켜가지고 답안을 현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괜히 고생만 하시고 본인 시간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경쟁 문제 해결하시고 주변 인간관계는 최소화되겠죠. 고시 공부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 최소 때문에 여친하고 헤어진다. 남친하고 헤어진다. 이건 하지 마시고 그대로. 대신에 양해를 구하세요. 양해를. 내가 베리타스 그 종합반에 들어가니까 자주 못 본다. 미안하다. 그 주말에는 시간이 되니까 주말에만 만나자.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시고 대신에 내가 시험 붙고 평생 얻고 다니마. 이렇게 양해를 구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부러 헤어지거나 이렇게 인간관계 변동을 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1 최대 공부량 확보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가늠자가 없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고3 때처럼 어떤 학생은 뭐 하루에 4시간 자야 되나요? 6시간 자야 되나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 최대 공부량은 학원에 오면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에요. 모의고사를 매번 이렇게 테스트하기 때문에 내가 예컨대 시험 성적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더 많이 하세요. 10시간 냈는데 반에서 50% 이하다 이렇게 하면 12시간 하세요. 12시간 냈는데 또 40%밖에 안 올라갔다 하면 16시간 하세요. 그래도 부족하다 주말까지 하세요. 그게 최대량입니다. 나는 경작할 때는 경작을 학교에서 해왔기 때문에 6시간만 했더니만은 성적이 잘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그게 최대량입니다.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약한 과목이 있고 강한 과목이 있는데 했던 과목이 강할 수도 있지만은 처음 해보는데도 상대적으로 이 과목이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고 경작이 정말 부담된다 하면 공부 시간을 늘리고 잘하는 과목이 오면 휴식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굴곡주면서 최대 공부량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아주 유동적이고 탄력적입니다. 그 객관적 데이터는 학원은 성적입니다. 고시 도전에 적합한 학년 이것도 1학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1학년들이 옵니다. 오지 마세요. 학원에도 받지도 않고 받아도 시험이 안 돼요. 혹시 1학년 있습니까?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나? 1학년 지금은 놀기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지금 2학년부터는 해도 괜찮아요. 2학년 2학기 마치고 제일 좋은 때는 3학년인데 고시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하면 2학년 마치고 하시고 아직은 고시에 발을 들이기에는 속세 2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 3학년 하고 오세요. 그리고 4학년 마치고 오면 너무 늦지 않아요? 졸업하고 오면 너무 늦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3학년 2학기 마치고 그 다음 아니면은 2학년 2학기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2학기 마치고 그 다음 졸업한 다음에 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왜 그런가 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능력의 격차가 있다 이런 것보다 의지의 격차는 있습니다.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이. 이게 이제 큰 도전이기 때문에 요즘 야무진 학생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 내가 언젠가는 고시를 통해서 뭔가는 큰일을 좀 해보겠다.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시라는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꿈을 키웁니다. 꿈을 키우면 그 꿈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졸업 전에는 무조건 옮깁니다. 행동을 해요. 그 졸업한 다음에 한다 이런 얘기는 그 꿈의 크기가 내지는 단단함이 약하다 이런 것이어서 졸업하고 오는 것은 조금 늦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인데 뭐 고민 없죠. 지금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뭐 1월 종합반, 3월 종합반, 7월 종합반. 이건 나중에 할 얘기고 지금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나에게 맞는 직렬 이런 부분인데 재경직 이걸 이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재경직은 왜 하는가 이렇게 학생들을 물으면은 그냥 뭐 간지나니까 해요 이런 학생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그냥 5급을 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직은 이런 학생만 하세요. 경제학 전공했고 그 다음 피셋 요건이 2개월 미만 준비로 충분하고 내가 피셋 하는데 더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경험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룹이 약간 달라요. 대신에 재경직을 중간 정도 합격하면 일행에 가면 10% 안에 듭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 국세청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 요건에 해당되면 재경직 하시고 아니면 일반 행정 가서 높게 이렇게 시험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경험도 실제로 더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교는 할까 국제통상을 할까 이런 고민도 있는데 지금 고민이 없죠. 국제통상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너무 적게 뽑아요. 예전에는 뭐 12명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 뭐 6명, 7명, 8명 이렇게 뽑으니까 너무 축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한 학생들은 불리합니다. 불리하니까 그냥 외교는 하세요. 외교는 하시고 외교는 수험기간이 더 짧습니다. 3과목이니까. 외교는 그 합격생 데이터를 보면은 12개월 미만 준비해서 합격한 데이터가 37%입니다. 합격생 안에서. 그럼 그 학생들이 수험기간을 많이 가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합격하는 학생들은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과장해봤자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다. 이건 불가능일 겁니다. 그 얘기들이 맞아요. 그 학생들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 국립외교는 제일 빨리 되는 학생이 5개월 반 만에 거의 일반화 시키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경작을 전공한
3학년을 마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고, 그 다음에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제일 빨리 합격한 학생이 10개월. 이 학생은 정말 찐이에요, 찐 소문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4년간 공부를 하고, 객지생활 힘들어서 들어와서 딱 스타트한 시점이니까, 그건 제가 지켜봤으니까 10개월입니다. 그 정도 시험입니다. 그 정도 시험이니까 국립외교원이 시험이 조금 빨리 끝나요.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준비하실 때는 이외국어를 해결하십시오. 이외국어를. 해결을 하시고 진입하는 게 제일 나은데, 혹시라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병행하세요. 예컨대 마지노선이 1월까지 이외국어 해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병행하시고, 그 전까지는 외국어를 많이 준비하시고, 아니면 외국어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같이 병행하셔도 괜찮고. 대신에 국립외교는 그냥 경작입니다. 경작. 세 과목 중에 경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예요. 경작만 잘 잡으면은 나머지는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은 그냥 시간감이 해결되는 것인데, 경작은 시간 플러스 노력, 그 다음에 재능, 아니면 전문가 도움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니까 경작을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원 일정하고 외국어 준비가 병행이 가능한가 병행하셔야 괜찮아요. 5급은 5과목인데 국립외교는 3과목이어서 외국어 때문에 진입시기가 예컨대 3월로 간다, 7월로 간다, 9월로 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여건에서 내가 간다 이렇게 해서 넘어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 3년. 근데 합격생 평균 연령이 26살입니다. 남학생 군대 빼면 얼마나 했겠어요? 평균이니까. 26살이면 26살 미만이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50%. 그러니까 수험기간이 예컨대 3년 한다 이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할 수는. 뭐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간바라처럼 또 한 번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목표 계획을 그렇게 잡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아니면 9년. 사실은 그때까지 하면은 안 돼요. 그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근소하게 안 되면 한 번 더 하시되, 사실은 그 정도 기간을 부여받으면은 넉넉히 될 거예요. 넉넉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제도 개선 전에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1차 한번 붙으면은 2차 시험을 올려보고 내년 보고 이럴 때, 우리 세대. 그리고 지금 1, 2차를 같이 보죠. 근데 그 변화한 이유를 여러분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왜 그렇게 변화를 줬는가 하면은 1년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1년마다 보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한 2년 정도 공부해야 합격하니까 기간을 2년 준 겁니다. 예전에 행정고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고 사법고시도 2년을 줬죠.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1년 안에 도저히 못하니까 2년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1년 하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근데 1년 하라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1년 하라는 시험이에요. 그 되게 쉽게 냅니다. 원래 시험도 우리 학원이 단계별로 가면은 3순환까지 이렇게 하는데 시험 수준이 1순환 수준이에요. 학원에 한 8개월 공부량.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답안입니다. 그렇게 내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많이 시키는 건 혹시라도 다치기 위한 목적이지, 내지는 그 수준의 공부를 반복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고, 이 연령이 그러니까 나도 빨리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번 더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목표 삼으시고, 그 다음 안 되면은 한 번 더 한다. 시행착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드릴게요. 이것도 뭐 엄청 중요합니다. 뭐 학원의 커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오면은 경험하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하는 얘기들도 중요합니다. 이게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거. 요거 고립된 수험생. 절대로 안 돼. 이 고립된 수험생활에 얘가 1번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은 학원에 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량, 질 이게 달성이 안 되니까 문제점을 캐치를 해요. 그걸 모르고 쭉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림동에서 단가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 고립되니까 스터디를 구성해서 스터디에 참여합니다. 그 세 번째로 학교 고시반에서 인강으로 학습한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유형입니다.
똑같은 유형이 고립돼서 하는 것인데 부작용입니다. 일단 1번이 옵니다. 심리적 우울해요. 공부는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럼 공부할 때 힘드니까 쉴 때는 편안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혼자 있어요. 혼자. 그 세월이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면 혼자 말할 거예요. 혼자 말.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 말래.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혼자 말하다가 나중에는 말로 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상해요. 그 상태에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세 번째 같은 말이에요. 공부 강도가 이렇게 약화됩니다. 그 대학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예컨대 대학 이렇게 못 가면은 낮춰가면은 가보니까 좋은 대학이에요. 만족합니다. 근데 고시는 99가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100입니다. 99 이하는 전부 다 0이나 똑같은데 99 이하로 공부가 진행된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이 합격하기 위한 105 공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혼자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100을 넘기도 하지만 대부분 100 미만. 어떤 날은 50. 자괴감 생기고 또 다운.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 3번 하면은 4번은 가능성이 있어요. 신림동에서 단가방으로 수강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이렇게 조금 더 듣게 되겠죠. 아, 이거는 주관식이니까 스터디가 필요하단다. 이렇게 스터디를 모집하는데 누가 여러분하고 스터디를 해주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니까. 그 공부 이제 경험 있는 학생들은 경험 있는 학생끼리 하기를 원하지 처음 하는 학생들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마. 신림동에서 6년, 7년 차입니다. 그 학생들이 본인의 길로 여러분을 차분히 데려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더 큰 부작용은 학교 고시반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탈도 못해요. 신림동은 나오면 그만인데 학교 고시반에 가면은 이모기들이 많이 있어요. 28에서 30 사이. 엄청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야 새내기 왔다. 뭐 뿜뿜합니다. 뿜뿜. 그래서 본인이 걸어갔던 길로 새내기들을 이렇게 데려가요.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장기화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에 오시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낫고 6번 보십시오.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요. 여러분 지금 왜 와 있는가 하면은 방향성 때문입니다. 지금 큰 방향성이죠. 해야 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까지는 제가 해결해 드리는데 수많은 고비들이 있어요. 수많은 판단의 갈래길이 있는데 그때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 수험생이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은 방향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오로지 미시적 고민만 해야 됩니다. 아, 이번에 경작 시험 봤는데 왜 내 친구보다 내가 시험 성적이 약하냐? 저놈은 뭘 하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성적을 내가 올려봐야지. 이 고민만 집중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시기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무조건 발생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저렇게 하면 시작 안 하는 게 맞아요. 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그 다음 인강을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는데 1차는 가능합니다. 1차는 객관식이니까. 2차는 주관식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주관식은 지가 글을 쓰고 본인이 글을 쓰고 첨삭 받고 채점 받고 나아진 모습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지적받은 부분을 공부에 반영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인강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보니까 실강 진도를 준수해서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4.6% 데이터를 내보면 그 다음 우리가 80일간 기간을 주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한 과목을 듣는 비율이 34%. 나머지는 듣다가 증발했어요. 사라졌어요. 3분의 2 됐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뭐 2강 정도 듣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안 돼요. 안 돼.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뭐 단가방 위주로 해라. 뭐 이 학원 저 학원 선생님 연결해서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 예전에 그렇게 했고 그 조언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체가 물으면은 여러분 동생이 재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합니까? 뭐 강남대성의 A 선생, 뭐 메가에 가서 B 선생, 어떤 C 선생 골라서 네가 혼자 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우수한 학생 어디 있는가? 강남대성에 있다 이렇게 하면 강남대성으로 갈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근데 고시하면서 단가반을 가지고 조합해서 공부를 한다.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일단은 비용이 단가반은 너무 많이 들어요. 종합반은 월 뭐 이렇게 67만 원인데 단가반은 우리가 제공하는 강의를 다 듣게 되면은 한 1,600만 원 정도 들고 30% 더 들고 그 다음 학원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습, 복습, 동영상 전부 무료로 지원하고 독서실 비용 5만 원 내면 되고 그 다음에 피색 캠프 비용 무료이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비용 무료이고 학원에 합격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런 관리 시스템까지 합치면 3,500만 원이에요. 비용이 너무 높아집니다. 너무 높아지면 학생들이 이 중에 뭔가는 빼게 돼요. 뭔가는 빼게 되는 겁니다. 지 생각에는 필수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걸 빼는 건데 필수적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종합반에 와서 그냥 타이트하게 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비용을 이렇게 앞서서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게 이제 뭐 비용을 아끼자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보다는 합리적으로 내가 지출하겠다. 또는 요즘 이제 학생들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담을 좀 덜 드리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1년의 기회비용이 5급은 1억입니다. 진출비용. 이것까지 하면은 2년 다음 2억이에요. 근무기간이 2년이나 짧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비용 들여서 짧고 굵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종합반 합격생입니다. 합격생인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기 밑에 붙어 있는 거. 요거는 보지 마시고 한 7, 80명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원래는 11월 말에 발표가 나죠. 여러분들 혹시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학원 홈페이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거고 제 생각에는 원래는 수석이 나올 때가 아니라 수석이 나올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수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제가 이렇게 저 녀석이구나 저 중에 누가 나오겠구나 이런 학생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 아주 우수한 성적이 나올 겁니다. 꼭 나중에 11월 말 12월 초에 꼭 학원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합반 과정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못 따라가면 안 되죠. 1차 수업이 하루에 2시간 있는데 이게 1년 중에 6개월만 있습니다. 시험 임박해서. 나머지는 없어요. 2차를 중심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하루에 4시간 수업인데 이걸 못 따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또는 6시간 수업한다. 이렇게 해도 이걸 못 따라가면 고시생이 아닌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종합반 따라가야 버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팩트하고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반 요게 한 2년 전에 이 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다 종합반이에요. 2년 전에는 종합반 한 60% 단가반 이렇게 40%일 때 그 성적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확대된 부분을 보면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 이거 단가반입니다. 나머지는 종합반. 근데 이 단가반들은 2년 차들. 종합반은 1년 차들. 근데 종합반 학생이 훨씬 뛰어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이유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2년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른 학원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학원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기만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 판단이 맞죠? 다른데 지금 안 가죠?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학원은 합격생 0이고 합격생 여기서만 나오니까 여기가 뭔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학생 수도 그러하고 그래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10월이라고 치면은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시행착오 유형이에요. 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꼭 안 하시면 됩니다. 해야 될 거는 많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그거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중에 요게 뭔가 하면은 이제부터 학생들이 1차를 먼저 보니까 1차를 어떻게든 붙어야 되겠다 이런 짧은 생각을 해요. 또는 1차를 붙어서 뭔가는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 1차 준비를 해요. 1차. 그래서 불합격하면은 이제 3월에 시작하는 예비순환입니다. 이게 3월이에요. 이때 옵니다. 그럼 제로로 와요. 제로로. 1차는 쌓이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0인 상태로 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실컷 놀다가 3월에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유형. 또 하나는 두 번째 유형.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유형. 10월부터 3월까지 1차 준비하고 합격하는 유형입니다. 합격하면 이때부터 위험에 빠집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돼요. 내가 1차 붙었으니까 2차 한번 준비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3순환에 합류하는데 그 3순환이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요 시기입니다. 요때 새내기들이 3월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조금 늦은 새내기들. 빠른 새내기들이 1월. 조금 늦은 새내기들이 3월. 아주 늦은 늦깎이들이 7월. 이때 오면 죽음입니다. 이때 엄청 시달리고 요때 와도 1월 반에 시달리고 1월 반도 여러분한테 시달릴 거예요. 10월 반한테.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이제 지식이 많이 쌓이는 건데 요때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1차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반, 그 다음 작년부터 해서 2차를 원래 꼭 봐야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합류하는 시기가 3월입니다. 그래서 1차가 끝나니까, 1차가 붙었으니까 본인들이 예비순환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3월 반에 시험 직전에 반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겁지겁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시험 끝나고 여기에 합류하면 다행인데 또 최악은 또 복학을 해요, 이 친구들이. 복학을 해서 보내다가 1차 붙고 또 3순환에 옵니다. 그걸 반복해요. 그걸 반복하면은 그게 3년이고 그나마 나은 친구들이 그렇게 허겁지겁 보내고 1순환 때 합류하는데 그래도 기초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허겁지겁입니다. 1차 붙은 것은 2차 시험장에 가는 자격 의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에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격 로드맵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해당사항입니다. 우리 해당사항. 10월 12일 동안에 3개월 동안에 특별관리반 들어오시고 그 다음 여기서는 1, 2차를 저희들이 준비를 시킵니다. 1, 2차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반은 내년에 1차는 무조건 합격시키는 목표를 가진 반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학원도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1기 때 2차 공부를 같이 병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1차를 꼭 준비해야 되는 그 2달이 있습니다. 요 반은 피세 캠프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하루 종일 1차만 합니다. 하루 종일. 2달 정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지금 또 3달 하고 나머지 2달 집중하면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생초시 합격 목표 또 100일 반에 넣어요. 여기도 그냥 엄청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다 놓고 시켜요. 가다 놓고. 우리가 이제 5급 학생들은 뭐 자율성은 있지만은 그 자율성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무너집니다. 계속 같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통제하는 기간이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통제받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3개월 통제 받으시고 피세 캠프 또 통제 받으시고 5개월 그 다음 생초시 100일 반 이렇게 되면 한 4달 이렇게 갖게 될 겁니다. 이 기간보다는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 3개월 이렇게 하면은 3개월, 2개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통제 받을 겁니다. 그럼 실력이 푹 솟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차 시험 끝난 다음에 정규 종합반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정규 종합반은 그냥 종합반은 여러분들 1월에 오시면은 윈터스쿨 들어가요. 들어가서 1, 2차를 같이 하는데 1, 2차를 같이 해야 되니까 1차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끝내놓고 1차에 전념하는데 1차를 같이 해야 되니까 1차 될 확률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1차를 붙으면은 몰입반으로 합류하고 안 붙으면은 그냥 이렇게 소프트하게 가는 겁니다. 소프트하게 가다가 여러분들이 합류하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그래서 학원에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우열반에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 학생들이 이 학생들대로 스터디, 이 학생들은 이 학생대로 스터디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뭐 이 학생들이 뭐 합격이 많이 되고 이 학생들이 적게 되는가 그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1차 기초 확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셋만 훈련시키고 1차 합격한 학생만 100일 몰입반, 합격하지 못하면 일반 종합반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저희들이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무료예요. 왜 무료로 이제 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작년에 없던 말입니다. 작년에는 요 시기에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등록하면은 동영상을 지원해 줬어요. 학교 다니면서 동영상을 듣고 와라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시켰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병행하는 게 가능한 시간대. 여러분 수업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들으면은 고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확보가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학교 시험 때는 조금 줄이고 학원 공부를 줄이고 학교 공부를 늘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또 학원 공부를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3달 동안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겸하는 시간이 2달이겠죠. 12월은 끝나니까 그동안에 좀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좀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무료로 이제 지원하는 의미는 제 스케줄은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학생들의 스케줄은 이렇게 니엇 보내다가 1월이에요. 1월. 그때 오면 조금 빠듯해요. 빠듯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라 이런 취지이고 학생들을 저걸 돈을 받으면은 학원 의도를 의심을 해요. 학생들이. 저걸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18개월이니까 지금 조금 더 한 3, 4개월 미리 하면은 훨씬 더 여유있게 내년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오겠다 이렇게 결심을 세운 학생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등록하면은 동영상을 지금 즉시 지원을 해드려요. 그 10월 10일 전에 뭘 하고 오시는가 하면은 경작 예비순환을 듣고 오세요. 경작가 아니면은. 경작가 학생이면은 행정법 예비순환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걸 듣고 오세요. 그걸 듣고 오시면은 또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고시생인데 공부를 하는구나. 내가 고시생인데 학교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리하니까 더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기간을 한 2개월 잡으시고 학교 공부가 맞춰지면은 그때는 학원에 와서 전념하시면은 탄력이 이렇게 빨리 붙을 겁니다. 10월 10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합격 목표가 내년이니까 지금은 서둘러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저는 급하고 여러분 느긋하고 이런 식입니다. 하루 일정에 이게 특별관리반 들어오시면 3개월 반입니다.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저희들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학습관이 스파르타 학습관 이렇게 돼 있는데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자물쇠를 잠궈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70분 공부하고 20분 풀어주고 이렇게 해요. 또 70분 공부하고 20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 이렇게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좀 넉넉하게 드리고 그 다음 중간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사유서를 적어내고 증빙서를 첨부하면은 한 타임 정도는 비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입니다. 요 안에서 2차 과목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 채점, 첨사 진행이 되고, 그 다음 피색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의무적이고, 하다 보면은 경쟁이 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7시부터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12시까지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혹시 학원에 안 오시고 나는 집에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1번은 대상이 되고 1번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재학중 기간입니다. 1차 공부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1차 공부 하지 마시고 해야 되겠다 하면은 5급은 경작 행정법을 하시고 외교는 경작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방학 시작 즉시 1월에 학원에 진입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세요.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 선행학습 하면은 피색 캠프로 넣을 수가 있고 선행학습을 이렇게 안 해고 오면은 윈터스쿨로 가야 되고 1차를 합격하게 되면 몰입반 가고 1차 불합격하면 그냥 종합반 일반적인 시스템을 따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제일 강조해 드릴 부분은 재학 기간 중에 1차 공부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차 공부는 재학 중 1차 공부를 아까처럼 계속 해온다 이렇게 하면 내년 시험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나는 불합격하는 걸 전제하고 공부해요.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 우리가 약간의 리스크를 1차 초에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약간 간당간당 붙도록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1차가 붙으면 2차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합격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돼요. 어린 학생들. 이 학생들은 아마 학원에 오면 대부분 이랬습니다. 우리 학원의 추측이 올해는 99년 많죠 여기 98년 97년생이면 형입니다. 2000년생이 이렇게 드문드문 옵니다. 걔는 동생이고 98, 99가 이제 추측이에요. 그 학생들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뭐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요게 들어가야죠. 요게. 우리 학원에 이제 왜 많이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1월부터도 안 합니다. 공부를. 1월에 이 학생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방학하고 뭐 뒤풀이 좀 하고 내년에 2월 말에 3월 초에 1차를 봐야 되니까 1차 공부 끄적끄적 스터디 카페 가서 끄적끄적 이렇게 하다 1차 보고 나서 3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1차 준비하고 4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2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고 안 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시키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많이 시켜요. 여러분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1차를 볼 때 되면은 2차 공부가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장에 갈 때 100일 모래판에 들어가면은 수준이 1년차 이상 수준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주 정규반 기준으로 하면 1월달 기준으로 하면은 이때 벌써 2차를 시키는 겁니다. 2차를 시키니까 예비순환 때 오면은 예비순환 들으면서 1순환 또는 2순환을 끝내버려요. 학생들이. 아마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은 대학 공부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죠. 2학년 말쯤에 고3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야 좋은 대학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학 질이 떨어져요. 똑같습니다. 고시는 더 필요해요. 그 우리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예비순환 들을 때 2순환을 맞춰버려요. 2순환 맞추고 지금 학생들 중에 몰입한 학생들은 1순환 맞출 때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어요. 이 학생들 1차도 잘하는 학생들이 2차 공부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수록 되게 편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끝냈으니까 10월 말에 11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다지는 겁니다. 계속 다지니까 빠져나가는 틈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봤던 일반적인 학생들이 4번 볼 동안에 이 4번 보는 과정이 우리는 그 전에 끝납니다. 언제 끝나는가 하면 이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6개월 내지 8개월 전에 공부를 마치니까 계속 다지면서 가니까 이 학생들 합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외부 학생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외부 학생들은 그 시스템을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선행학습 동영상 무료로 계속 지원하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계속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순환 들어가면은 다 끝난 겁니다, 공부가. 공부가 끝나면은, 그 개별적인 지도반으로 또 들어가요. 그건 선생님들이 답안 특강이다 이렇게 해서 실력이 합격 가능한데 더 높이기 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활용하니까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합격생 리더가 주도하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스터디를 작년 학생들은 우리 화면에 등장했던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학생들이 스터디 지도하는 겁니다. 먼저 선행학습 때 했는데 예컨대 예비순환 때는 행정법 할 때 행정법 하고 경제학 할 때 또 행정법 해주고 행정학 할 때 경제학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크로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강의대로 진행이 되고 스터디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 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 상태로 예비, 1순환, 2순환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차 스터디도 스터디 리더들이 하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는 피셋 90점 이상이 절비합니다. 90점 이상이 절비예요. 이 학생들이 리더를 맡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예컨대 현재 60점에 되는 학생들이 리더 지도를 받으면 문제당 한 4문제 정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 강의 들으면 2-3문제 올라가요. 그 다음 본인이 노력하니까 또 2-3문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는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컷보다 한 3-4점 높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리더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스터디 진행 방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편성 기준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합니다. 학교 고려하고 수험기간 고려하고 성비 고려하고 진행 기간은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그 다음 1차 다가오면 4개월은 1차 중심으로 2차는 주 3회 1차는 매일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제공 스터디 진행자는 합격생 내지는 2차 합격했는데 면탈한 학생 아니면 1차를 여러 번 우수하게 합격한 학생 2차 할 때는 이 학생들이 주로 1차 할 때는 이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진행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리더 학생들이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여러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줍니다. 정말로 고맙게 열심히 해줘요. 아마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 과정이 끝나면은 다반특강 그룹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봐줘요. 이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잘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이렇게 점핑이 되는. 김연아도 코치가 있죠. 예전에 보면 박태환도 코치가 있듯이 그 단계 들어가면 우리가 또 지도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 그룹 지도관이 있어요. 그 다음 장학금도 지급합니다. 1등하면 50만 원이에요. 우리 그 화면에 등장했던 오타가니가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가 받은 장학금이 한 600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합격수기 여러 번 받았죠. 그게 오타가니가 또 합격수기 공모에 1등 했습니다. 1등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 지급했어요. 이 학생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학원에 가서. 이걸 저희들이 상위 30%까지 드리는데 학생들이 이걸 돈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드리진 않아요. 뭐 내가 돈을 준다, 네가 돈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고생해서 정말 고맙다 이런 의미로 주면은 학생들도 그런 의미로 저는 받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 받은 걸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둡니다. 돈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상장을 이렇게 크게 줘요. 그 쌓아두면은 이게 고시라는 게 힘든 공부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걸 보면은 대단히 안정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그 역할을 합니다. 뭐 상시 상담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셔도 되고 선생님 상담 가능하고 리더 가능하고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그 다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왜 열심히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 그 브라켓 가면 환불을 해드리죠. 성적 요건이 있지만은 현금으로 다 환불 해드리는데 그 선생님들의 책임이 절반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싶을 거예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뭐 그 수준을 떠나서 전부 고시 붙은 선생님들이고 박사 학위 가지신 분들이라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을 선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3개월반부터 시작하면은 우리가 20개월 이상을 같이 가야 됩니다. 최소 18개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라는 게 우리 학생들입니다. 팀을 무겁게 한다. 팀을 결속에 위해를 간다. 이렇게 하면 걸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을 때는 뭐 15%, 20%, 평균적으로 한 10%에 15%는 제가 걸러냅니다. 우리하고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인데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환불률이 굉장히 적어요. 환불률이 뭐 300명 있으면 환불이 한 5명이야. 그 다음 안에 분위기도 좋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 항상 상담하시면 되고 성적 이렇게 열심히 경쟁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제가 우리 애들 또래라서 그런지 오늘 접수한 학생도 우리 아들 친구예요. 친구. 같은 학교 이렇게 학생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 바라보는 게 우리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라봐요. 이 녀석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학학해서 이렇게 뭐 우리 화면에 나왔던 학생들처럼 의젓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참 잘 됐구나.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이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거나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금방 알아찹니다. 똑똑한 학생들이 금방 알아채서 저희들은 그렇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오시면은 정말 좋은 선생님들하고 좋은 학생들하고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잘 만들어 갈 겁니다. 종합반 전체 일정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이것만 그냥 윈터스쿨 1월에 들어오면 그런 거고 우리는 관리반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냥 사순환까지 하면은 내년 6월 말에 우리 과정이 끝나는구나. 후년 6월 말에 이렇게 보시고 종합반 1일 수업 일정 아까 말씀드린 바이고 그 다음 1일 학습 일정입니다. 이렇게 독서실에 강제로 이제 관리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관리 받는 게 싫어요. 이렇게 하면 자율반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일반적으로 고시생이라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는 뭐 일일 공부량은 차이는 있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공부량 이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 독서실은 학원 직영 독서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는 강제로 관리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월 5만 원. 나는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월 7만 원. 반대예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그래도 나는 2만 원에 자유를 사고 싶어 이런 학생들은 자유를 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관리반이 훨씬 더 많아요. 주간 학습 일정인데 토요일까지 합니다. 까지 하고 주 5일 아닙니다. 주 5일 아니고 주 52시간도 아니고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일요일은 그냥 휴식이 아니고 완전 휴식이에요. 이건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공부해야 되는 시기는 있어요. 시험이 내일 모레다. 뭐 캠프 들어왔는데 성적이 지금 원활치 않다. 100일 몰입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조금 더 하시고 평상시에는 완전하게 휴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학생하고 부모님 간에 약간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 네가 고시 공부하는데 고3 때보다 덜 하면 어떡하냐. 근데 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3 때보다 더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수능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은 오픈북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치면. 텍스트를 준 데서 답을 골라내기 때문에 두뇌의 이거 열량이다, 소모되는 에너지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고시는 주관식으로 내가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때처럼 공부하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니까 하루에 9시부터 10시까지 열심히 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그 다음 주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3 때처럼 하지 마시고 학원의 패턴대로 하시고 가끔 이런 이제 염려도 하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잠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잠이 너무 많으면 너무 좋습니다. 잠이 많은 건 좋아요. 깨우면 되니까요. 깨우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고시생한테 허용된 잠의 최대치는 10시간 자도 괜찮습니다. 10시간까지는. 10시간 이상 자기는 좀 힘들죠. 10시간 자도 괜찮아요. 그럼 14시간 남으니까요. 그럼 2시간 밥 먹으면 12시간 공부하는 겁니다.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12시간은 못 자죠,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근데 고시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이제 잠 유형이 잠이 안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학생들. 이건 안 돼요, 불면증이 있으니까. 그럼 갈수록 심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잠이 많은 건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고시 공부하면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선행학습 항상 하시고 대신에 선행학습은 학생들 제가 선행학습하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뭐 반론 내지는 뭐 질문이겠죠. 반론하는 건 아니고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에 수업이 4시간이니까 4시간 들으면은 복습을 4시간 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4시간이 남으니까 이때는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학생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럼 하루 종일 강의만 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시험이 임박하면은 들을 강의가 없어져야 됩니다.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노력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험생은 반대로 해요. 공부 초기에 지 혼자 막 하다가 시험 임박하니까 실력이 딸리는 게 느껴지니까 강의 막 구매합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 나중에는 강의를 없앤다 이렇게 보시고 선행학습 과목은 경작, 행정법만 하면 됩니다. 2개만. 외교는 경작만. 요것만 잡으면은 다른 거는 그때그때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2 과목만 선행학습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할 때 우리 학생들이 10월 말이면 공부가 다 끝난다 이런 얘기가 2 과목은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80%예요, 80%. 80% 끝냈으니까 20%는 남은 기간은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선행학습 하셔야 되고 선행하는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될 겁니다. 예컨대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저녁에는 복습, 아침에는 선행학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예비순환 때 1순환을 선행학습 하니까 실강은 전부 복습으로 들어요, 여러분들. 복습으로. 복습으로 들으니까 복습 시간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선행학습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이게. 늘어나니까 다른 학습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공부인데 처음 하는데 예습이 안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허겁지겁입니다. 4시간 들으면 복습할 시간이 10시간이 생겨버려요. 이건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선행학습은 이렇게 하시면은 예컨대 이렇게 실강인데 이걸 복습하는데 이미 선행학습한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 복습 시간이 2시간이면 충분한 거죠. 그럼 저녁에 한 3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4시간 정도 남으면은 하루에 잘 학습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남으니까 이 시간에 또 다른 과목의 심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원어 관리 시스템 준수해 주시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장소에 이제 부모님들 조금 말씀드릴게요. 공부장소나 학원 독서실 오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3개월 동안 학습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은 고시 식당입니다. 괜찮아요. 이게 학식보다 한 3배 좋을 겁니다. 먹으면 금방 이렇게 살이 쪄요. 살이 찌고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세상에 제일 입맛 까다로운 학생들이 고시생일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인프라가 이렇게 처제가 되어 있고 식사는 한 끼 한 3,500원 정도? 한 달 이렇게 월식으로 하면 한 20, 3만 원? 뭐 크게 이제 부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 연결된 거죠. 통합 문제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자취하는 게 부담을 이제 느끼기도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학생이니까 내보낸 게 부담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강남, 서초, 방배, 신림동으로 와야 됩니다. 애매하죠. 애매한데 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렇게 화려한 지역이에요. 고시생 공부하다가 이 지역을 지나쳐서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 집중도가 뚝 떨어질 거예요. 고통지수 확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뭐 과천, 목동 애매하죠. 목동에서 오시는 분 많을 텐데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거리는 짧은데 오셔야 되고 송파, 잠시는 고민이 없죠. 고민이 없고 제 집이 분당인데 고민하지 않아요. 그 다음 고대학생들 안암 지금 안암에서 온 친구들 있죠. 느낌이 여행 가는 느낌일 거예요. 강 건너고 뭐 산 넘어서 불가능해요. 불가능. 신촌 안 됩니다. 다 오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 지역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대학 갈 때는 그렇게 통학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1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1시간 걸려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아침에 2시간. 1시간 걸려 집에 가고 수면 모드 전환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고시생이 길바닥에 버렸다. 이건 경쟁 무조건 나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옮겨야 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옮기는 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다녀보시면은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면 옮겨달라고 할 거예요. 옮겨달라는 얘기를 3개월 이내 안 하면 걔가 공부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틀림없어요. 하다 보면 내가 시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뚜렷하면은 공부에 무슨 부분이 지금 장애가 되는가 점검하면 통학입니다. 그때는 옮기셔야 됩니다. 요 지역은 옮기셔야 되고, 뭐 상도나 신림동이나 이렇게 하면 통학 가능합니다. 한 30분 거리면 통학하시고, 나중에 되면은 상도동도 부담이 될 겁니다. 시험 직전이면. 그때는 전부 다 짜내야 됩니다. 이게 1시간 걸려온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면은 그런 겁니다. 1시간 걸려 내가 집에 가는데, 내 경쟁자는 공부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잠을 들었을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1시간 걸려 오는데, 내 경쟁자는 공부하고, 내가 겨우 머리를 공부 모드로 돌렸는데 얘는 벌써 심화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하루에 차이가 너무 커져요. 무조건 이사를 하셔야 되고, 이사를 하시게 되면 학원 원룸을 오시는 게 비용 측면이 제일 낮습니다. 월 5만 원 받으니까요. 지난번에 신촌의 학생들 보니까 신촌에 원룸에 얼마 있냐 하니까 70만 원 있대요. 그 선생님 저는 내고 나면은 학원비를 한 2, 3만 원만 내면 돼요, 이렇게 해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원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룸은 저 정도 받으면 저희들이 손해가 좀 납니다. 좀 나도,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강의료를 이렇게 낮춰주는 거는 선생님들과 연결된 부분이라 할 수가 없고, 학생들이 지금 이제 비용이 수업료, 주거 비용인데, 주거 비용은 학원에 약간 희생하면 덜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원룸원 수준은 신림동에서 상중하 중에 상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저도 이제 원룸 얻을 때 제가 매번 가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대 계약할 때. 가보면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요. 이렇게 방이 좁아서. 어른들 보면 그렇습니다. 아파트 비교하면은 뭐 답답하죠.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안 느끼나 봐요. 자취하는 학생들은 그냥 그런 공간에 익숙하니까. 또 개념을 생활하는 공간이고 잠만 자는 공간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11시, 12시에 들어가니까 잠자는 거 외에는 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안에 뭐 냉장고, 그 다음 샤워룸, 화장실, 책걸상, 옷장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원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만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비용을 좀 절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원룸 이제 사진인데, 혹시 원룸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따 또 요청하시면은 한번 오신 김에 보고 가세요. 보고 가시면은 우리 애가 여기 들어가서 뭐 생활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판단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룸 얘기 끝에 좀 말씀드리면, 신림동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근데 제가 있는 20년 동안에 사고가 한 건 일어났어요. 학원 주변에서.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뭐 그런 게 있었죠. 원룸에 이렇게 남자가 침입해서 직장 여성을 이렇게 위해를 가하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잡혔죠. 그 외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림동의 사고는 저쪽 신림 사거리 쪽 주로 그렇고, 가끔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이 학생들이 많을 때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사고들입니다. 시험 이제 좌절감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 그 외에 남이 위해를 간다 이런 경우는 신림동 내에서는 길에는 없습니다. 길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 패턴이 제각각이에요. 새벽형, 뭐 올빼미들 계속 길에 있습니다. 계속 길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원 원룸에 들어오시면 전부 우리 학생들이니까 제일 안전해요. 사실은. 다른 지역이 불안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제일 좀 안심된 공간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매번 답이 없는 얘기를 제가 이제 주제로 잡는데, 그래서 그냥 저를 이제 뭐 음으로 주체 내지는 대답을 주체로 정하는 거죠. 우리 애가 고시원 공부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 제 염려보다는 집사람이 염려가 돼요. 집사람이 왜 염려가 되는가 하면, 엄마들은 자식이 공부를 하면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일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아마 우리 애가 고시 공부를, 우리 애는 이과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고시 공부는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집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신경을 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100%예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부모님들은 학원 입구까지 모십시오. 입구까지 모시고, 그 다음 저한테 손을 넘겨주시고, 걱정이 되신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적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가 필요해야 통제를 하면 잘할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그 개인적 통제를 받아서 잘할 학생이면 고시 공부는 안 됩니다. 그게 맞아요.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 자율적이라는 부분에 에너지가 본인한테 나오고, 그 다음에 학원을 관리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하고, 그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지 아침에 깨워야 되고, 공부하는지 걱정이 앞서는 행동을 그동안에 많이 했고, 이렇게 하면 고시에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진입은 시키지 마시고, 일단은 완벽하게 맡기세요. 완벽하게 맡기시고, 결과만 이렇게 보셔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과정도 부정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혜택인데 말씀드릴 부분은 많이 드렸습니다. 뭐 불합격하면 수강료 환불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스터디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지원하니까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단가로 하게 되면은, 동영상을 사게 되면은 돈이 드니까 그 한 과목에 한 50만 원 이렇게 듭니다. 근데 학원은 공짜니까 많이 해요, 학생들이. 많이 들으면 이익이 되니까. 많이 하니까 그게 결국은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부분,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 뭐 많네요, 자랑거리가. 원룸도 있고, 뭐 특강 개설하면 이렇게 혜택도 드리고. 환불 기준입니다. 이게 환불 받지 마십시오. 환불 받지 마시고 합격하세요. 이게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보고, 시험 2달 전에는 100% 응시하고 100% 출석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 불합격했다. 전부 다 환불해 드립니다. 1차는 다 되니까요. 2차가 이게 만만치 않죠. 이것도 시험 3개월, 아까 용어로 치면 100일 몰입반 시기, 그 시기에는 100% 응시하고 상위 40% 들었는데 불합격한다. 돈도 다 돌려드립니다. 우리 자신 있어요. 또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장학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 벌점 부과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작년에 2명 내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생들 들고 날고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 이 결속이 깨져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한 학생 왔다가 또 안 오고, 또 이틀 못 왔다가 또 하루 빠지고, 자기 역할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팀을 위해서 이렇게 배제를 합니다. 아까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학습관 이제 의무 입실하시면 좋고요. 휴대폰 이거는 공부할 때만 보관 반납이 아니라, 그 70분 공부할 때는 보관, 나올 때는 켜고, 이렇게 해서 휴대폰 소지 제한을 합니다. 원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수강료 부분입니다. 이렇게 현재 하시면은 요 금액에서 150만 원 이렇게 할인해 드립니다.
외교는 과정이 이렇게 조금 과목이 적으니까요. 금액이 조금 더 낮은 상태입니다. 요 이제 과정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힘드시죠? 오늘 1시부터 이렇게 학원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도움을 드리려고 애는 썼는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원하고 인연을 꼭 맺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고민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학원에 들려가지고 고민을 좀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길을 가시더라도 꼭 시험에 합격해서 성공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개별 상담 신청하신 분은 저희들 본관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별관이고 본관에 이제 큰 강의실이 있어서 거기는 스탑된 상태인데 그 방에서 제가 상담을 할 텐데요. 상담 한 팀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나 조금 더 걸리거나 조금 더 걸리거나 이렇게 되니까 상담 순서 보시고 그 시간에 맞게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혹시 식사를 못 하셨으면은 상담 순서가 조금 뒤로 이렇게 있으면은 식사하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